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비보존 헬스케어가 되겠고요. 코드번호 082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5일 금요일 2시 4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비보존 헬스케어는 0.8%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비보존 헬스케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보존 헬스케어는 이제 일반 조명, 그다음 백라이트 유닛 등 이 조명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좀 이 종합 제약 그룹사로서 좀 탈바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이제 9월달, 10월달에는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이라는 곳을 609억 원 정도로 인수를 해서 왔고요. 이 회사는 이제 의약품의 제조 판매가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죠. 지금은 사명이 비보존 제약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보존 제약에 대한 지분 89.57%를 비보존 헬스케어가 들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이 비보존 헬스케어의 대주주는 볼티아와 비보존이 되겠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죠. 오피란제린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가 이제 비보존이 되겠는데, 비보존이 신약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비보존 제약이 의약품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생산된 약품에 대한 유통 판매를 비보존 헬스케어가 담당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종합 제약 그룹사로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비보존 헬스케어가 주가가 단기간에 또 살짝 뛰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한 8% 정도 또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 이제 왜 상승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KPM테크의 주가 상승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텔콤과 KPM테크의 주가 상승이 결과적으로 비보존 헬스케어에도 긍정적인 그런 이제 오늘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좀 족보를 따지고 좀 들어가 보면요. 일단은 이제 그 비보존 헬스케어의 대주주가 비보존이죠. 예, 비보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비보존의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이 텔콘이죠, 텔콘. 예, 텔콘이 비보존의 최대 주주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분 한 22% 정도를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텔콘이 KPM테크의 주주로도 있습니다. KPM테크의 주주로도 올라서 있죠, 텔콘이. 근데 이 텔콘과 KPM테크가 공동으로 투자한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휴머니젠이라는 회사입니다. 휴머니젠이라는 회사에 공동으로 좀 투자를 해놨는데, 그 휴머니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게 렌질루맙이라는 거예요. 휴머니젠이 렌질루맙,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지금 임상 3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업인 휴머니젠은 렌질루맙을 활용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의 경쟁력을 인정받아 미국 국립보건에서 후원하는 임상을 진행 중이다. 동시에 브라질에서도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휴머니젠이 렌질루맙을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하기 위해 임상 3상 환자 등록을 마친 바가 있고, 그리고 이번 휴머니젠은 미국 현지 로스 컨퍼런스와 HC 웨인라이트 컨퍼런스, 오펜하이머 컨퍼런스 등에서 3상 임상시험 데이터 공개 및 비상 사용 신청 허가 등의 내용을 공개할 것이다 라고 자사 홈페이지에 밝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오늘 KPM테크와 텔콘의 주가 상승의 명분이 되고 있고, 직접적으로 비보존 헬스케어는 관련은 없지만, 직접적으로는 관련은 없지만 타고 들어가면 또 연관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영향 때문에 오늘 비보존 헬스케어가 장중에 한 7% 정도 움직이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임상 3상이 정말 이제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고 KPM테크가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상한가나 이런 것들이 이후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런 영향을 앞으로 비보존 헬스케어도 일부는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지금이야 뭐 차트 다 깨지고 그래서 좀 어렵기는, 뭐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흐름이긴 하지만 차후에 그런 쪽으로도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엮일 수 있다라는 오늘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비보존 헬스케어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뛰어나거나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뭐 실적적인 모멘텀에서 큰 포인트를 두고 볼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면 되고요. 얼마 전에 오피란제린에 대한 임상 3상도 있었고요. 임상 3상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런 이슈의 반응이 나오는 거지 우선 실적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죠. 뭐 실적도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좀 강력한 반응을 하는데, 예전 영상에서 이 족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텔콘하고의 관계와 KPM과의 한참 그때 당시에 한참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이렇게 주가 급등 나오는 그 시점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반응이 없으니까, 주가 자체도 뭐 움직임이 없으니까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상승은 KPM테크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비보존 헬스케어가 움직인 것이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비보존 헬스케어는 사실상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의 흐름이 하락 추세죠. 이건 뭐 누가 봐도 이렇게 좀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고, 이전에 좀 지지 라인이라고 봤던 1,800원, 1,900원대가 무너지게 되면서, 이 지지 라인이었던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서 저점의 갱신이 일어났고, 저점이 낮아지게 되면서 고점도 또다시 낮아지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락 추세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1,800원, 1,900원대가 강한 지지 라인이었지만 현재로서는 1,800원, 1,900원이 가장 강한 저항대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웬만한 뭐 엄청난 호재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는 한은 1,800원, 1,900원대 위로 넘어서는 게 결코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보존 헬스케어가 그동안의 지지 라인으로 봤던 1,800원, 1,900원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또 새로운 지지 라인을 또 찾아서 가는, 또는 새로운 저점을 또 찾아서 가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아직까지 바닥을 완전히 찾지는 못한 상태가 되겠고,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가운데 기술적으로 본다면 한 1,600원 정도 자리, 이런 자리가 기술적으로는 저점을 좀 찍고 단기적으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재료, 뭐 뉴스나 이런 것들 좋은 뉴스가 붙으면서 거래량이 동반돼서 올라간다 그러면 최대 한 2,0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여기에 도달하기 전에 이제 1,800원, 1,900원부터 저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붙지 않는다면 쉽사리 도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구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 1,600원 정도에서의 단기적인 반등 자리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뉴스나 거래량이 좀 동반된다면 최대 2,0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등의 공간이 존재한다. 다만 거기 가기 전에 1,800원, 1,900원이 이전에 지지 라인이었지만 현재는 무너졌기 때문에 저항대로서 거래량 없이는 이 구간 돌파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국면에 있다라고 봤을 때, 오늘도 주가가 뛰긴 했지만 역시나 1,800원, 1,900원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단기 반등 정도로 오늘 상승이 마무리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이 비보존 헬스케어의 기술적인 흐름이 이게 5일선이라고 한다면 5일선 밑에서 시세가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한 1, 2주 정도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5일선 밑에서 시세가 형성되는 모습이죠. 그렇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주가가 단기 하방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적어도 5일선 위로 올라타야, 5일선 위로 종가가 올라타야 어느 정도
단기적인 그런 이제 방향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좀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비보존 헬스케어가 단기적인 이런 이제 방향성, 변곡점이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5일선 위로 올라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을 때 단기적인 하락이 좀 멈추고 상승으로 가는, 1600원대에서 저점을 찍고 상승으로 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이 5일선도 채 못 넘어갔죠. 오늘도 역시나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왔고, 일단 저점 지금 상황에서의 반등 자리라고, 단기적인 반등 자리는 추세선 하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 1600원 언저리 그 정도가 이제 좀 반등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한번 근처까지 오더니 그 이후에는 오지 않고 있고요. 오늘 좀 아쉽게 올라는 갔습니다만 5일선 위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단기적인 방향의 변곡점은 만들어내지 못한 듯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뭔가 이제 포지션을 잡고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후에 이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 1800원, 1900원 정도를 1차적인 저항대로 보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한 2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이제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언젠가는 주가는 바닥을 찍을 거고, 그 바닥을 찍고 나서 방향을 턴을 할 겁니다. 다만 그게 언제냐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그런 그 바닥을 만들어가고 저점을 다져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과정, 주가의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현재로서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제 하방 변동성이라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뭔가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종목에 들어가 있는 전환사채 나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못 나가고 있거든요. 전환사채나 이런 물량들이 한 700만 주 이상 남아있고, 700만 주가 뭐야? 한 1400만 주인가요? 남아있죠. 이번에 또 상장됐으니까. 지금 몇 주입니까 이게? 680만 주가 더 더해졌으니까 1400만 주 정도 되겠네요. 기존에 한 750만 주에 이것까지 더해지면 한 1400만 주 이상, 지금 이제 1400원대 중반 1500원대 정도의 얘네들 단가, 1400원에서 1500원 사이의 전환사채 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게 지금 주식으로 상장된 물량이 1400만 주 이상 남아있다. 근데 얘네들 아직 못 팔고 있다. 팔 수 있는 그런 그게 없다. 그러니까 거래량을 크게 만들어야 얘네들도 어느 정도 좀 그 흐름들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데, 오피란젤린 3상 승인도 있었고 이슈가 있었지만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거래량을.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얘네들의 속내가 뭔지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얘네들도 주식으로 전환은 시켜놨는데 아직 못 팔고 있다는 거. 분명히 이 물량들을 팔아가기 위한 이후의 과정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또 최근에 하락을 좀 만회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또 되돌리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차후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이 1800원과 1900원을 기점으로 돌려나가지 못했고, 오히려 저점을 깨면서 하방 변동성이 더 확대되어 있는데, 지금 1600원대를 저점으로 해서라도 좀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좀 뚫고 올라와 준다면 충분히 이 위에서 이 종목을 좀 들고 계신 분들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기회의 요인은 분명히 좀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까지 희망이 남아 있는 건, 얘네들이 팔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에 거래량을 띄울 수밖에 없다. 거래량을 크게 터뜨리고 주가를 좀 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일단 주가는 계속해서 하방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에 얘네들도 팔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팔기 위해선 주가를 부양시켜서 어느 정도 거래량을 터뜨려서 그 흐름에서 좀 팔고 나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이전과 뭐 크게 이견이 없는데, 기술적으로 1800원, 1900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좀 더 밀린 상태에서 뭔가 이제 흐름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현재로는 1600원 정도에서 반등을 좀 기대해 보면서 이후에 거래량이 터져서 올라갈 때 한 2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이 현재로서는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보존 헬스케어가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KPM테크에 투자한 휴머니젠에 투자한 그 렌질루마 그 부분들이 코로나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보존 헬스케어도 역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또 어느 정도의 간접적인 수혜는 분명히 좀 보고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비보존 헬스케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14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시황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이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쭉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